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이 덕뜨기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가치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뭘 한다기보다 이게 왜 강력한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 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크게 한 네 가지 시나리오가 눈에 띄더라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가볼까요?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백그라운드 분석 처리, 이거 맞죠? 사용자는 잘 모르게 뒤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요. 머신러닝 모델에 넣을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스트림릿 같은 웹앱 MVP 만들 때 그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 백엔드 DB처럼 쓰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덕DB가 그 애플리케이션이랑 같은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된다는 점이에요. 아, 같은 프로세스요? 네. 그러니까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두고 통신하고 이런 지연 시간이나 복잡한 인프라 설정이 필요 없는 거죠. 거의 내장된 것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석을 돌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발휘한다고 할까요?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뒤에서 돌아간다는 걸 넘어서 그 인프로세스 방식, 이게 주는 구조적인 이점이 상당히 크네요.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좀 규모를 바꿔서 개인 노트북이나 PC 환경, 거기서 데이터 과학 작업할 때론요.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로컬 머신에 쌓여 있는 좀 대용량 데이터, 그거 다루는 데이터 과학자나 분석가분들한테 아주 유용할 거예요. 수십, 수백 기가짜리 파일을 굳이 클라우드에 올리거나 비싼 장비 살 필요 없이요. 지금 쓰는 노트북에서 판다스나 폴라스보다 더 빠르게 분석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덕드비가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한 100기가짜리 파일이 있다거나 하면 거든요. 근데 덕DB는 메모리 용량을 넘어가도 디스크를 활용해서 직접 쿼리가 가능해요. 아니, 로컬 환경에서 그게 어떻게 되죠? 그 비결이요. 덕DB는 컬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또 쿼리 실행 엔진이 벡터화되어 있어요. 컬럼 기반? 벡터화? 네. 데이터를 행 단위가 아니라 컬럼 단위로 처리하고 또 여러 데이터 조각을 한 번에 연산하는 방식이라서요. CPU를 아주 효율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좀 부족해도 디스크 I/O를 최소화하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죠. 복잡한 설정 없이 바로 성능 향상을 느낄 수 있어요.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한 곳에 있지 않고 좀 흩어져 있는 경우는 어떤가요? 세 번째 사례, 그 사물 인터넷, IoT 환경이랑 엣지 디바이스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엣지 디바이스. 이게 센서나 라즈베리 파이 같은 작은 기기들, 아니면 공장 기계에 붙어 있는 소형 컴퓨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가 발생하는 그 현장 가까이에 있는 기기들이죠. 이런 애들이 데이터를 모으잖아요. 이걸 바로 클라우드로 다 보내는 게 아니라 덕DB를 써서요. 그 엣지단에서 먼저 로그나 측정값 같은 걸 저장하고 간단한 분석까지 하는 겁니다. 아, 기기 자체에서요? 네네. 각 기기가 약간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필요할 때만 요약된 정보 같은 걸 클라우드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로컬 처리의 그 신속함, 그리고 클라우드 연동의 유연성, 이걸 동시에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이야, 자원도 제한적일 텐데 그런 엣지 기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돌린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사례. 이건 많은 분들이 귀 기울이실 것 같은데 비용 절감 이야기입니다. AWS 어티나나 레드시프트 같은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걸 덕DB 기반의 서버리스 함수로 대체한다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괜찮은 대안인가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AWS 어티나나 레드시프트가 물론 대규모 데이터 분석에는 정말 강력하죠. 근데 이게 사용량이 적거나 좀 간헐적일 때도 기본 비용이 나갈 수 있거든요. 아, 그쵸. 계속 켜져 있으니까요. 네. 특히 S3 같은 데 쌓아둔 방대한 로그 파일을 가끔 분석해야 할 때, 이럴 때 비용 부담이 좀 커질 수 있어요. 근데 덕DB를 AWS 람다 같은 서버리스 함수에 딱 올려두면요. 쿼리 요청이 들어와서 함수가 실행될 때만 비용을 내는 거예요. 오. 사용 안 할 때는 비용이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덕DB랑 서버리스 조합이 기존 클라우드 분석 서비스들의 그 항상 쳐져 있어야 하는 모델에 좀 도전장을 내민다는 겁니다. 특히 분석 작업이 주기적이거나 예측이 좀 어려울 때 비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와, 효율적으로 들리긴 하는데요. 근데 혹시 어티나 같은 관리형 서비스 쓰다가 이걸 람다 함수로 직접 운영하려면 뭐가 새로운 관리 부담이나 복잡성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네. 그거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초기 설정이나 함수 관리에 신경 쓸 부분이 아예 없진 않겠죠. 근데
요즘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들이 워낙 잘 나와 있고요. 덕DB 자체도 배포가 비교적 간편한 편이라서요. 생각보다는 운용 부담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그 비용 절감 효과가 운영의 복잡성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면 이건 뭐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죠. 상황에 따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리해보면요. 덕TV는 진짜 뭐랄까, 애플리케이션 내부의 숨겨진 분석 엔진 역할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로컬 환경, 저 멀리 흩어진 엣지 기기들, 그리고 비용에 민감한 클라우드 파이프라인까지 정말 다재다능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네요. 그냥 스위스 아미 나이프 같다기보다는 각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날을 꺼내 쓰는 그런 맞춤형 공구 세트 같은 느낌? 정확합니다. 핵심은 어디서든 필요한 만큼만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다루게 해준다는 거죠. 안 보이는 곳에서는 그 인프로세스 방식으로 성능을 확 높여주고, 로컬에서는 대용량 처리를 가능하게 해주고, 또 클라우드에서는 비용 구조를 혁신하고, 이런 식으로 특정 문제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 유연성, 이게 바로 덕DB의 진짜 강점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덕DB의 다양한 활용법을 들어봤는데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데이터 처리 방식이나 분석 환경을 좀 되돌아보게 되지 않으셨나요? 어쩌면 지금 겪고 계신 어떤 성능 문제나 비용 부담을 해결할 실마리가 오늘 저희 이야기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워크플로우에 혹시 덕DB나 서버런스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적용해 볼 여지는 없을지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